제주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주문이 60, 70만 원 들어와 있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거다. G마켓을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뭐고? 팔리는 제품들을 저는 넣습니다. 파손 때문에 좀 힘들어 보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립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보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에 또 가장 떠오르는 샛별 유튜버 가치성장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가치성장님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치성장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가치성장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성장이라는 말이 좀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투게더 성장, 네, 같이 그리고 있기에 같이 성장하죠. 밸류가 성장,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현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 반자동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이제 간단하게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 패션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금 가치성장 구매대행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구매 대행 파트 하나, 네.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유튜브와 블로그 하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셨고 얼마나 회사를 다니셨나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 개발팀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때 이제 그만둔 게 된 거죠. 퇴사 얼마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퇴사한 지는 1년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연봉이 적지 않았어요. 예, 원래 이렇게 제조업 쪽이 네.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연봉 7천이면은 이걸 버리고 뭔가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혼이시잖아요. 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회사를 가만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배우자였었어요. 배우자가 이제 너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3년 정도. 오래 만나셨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퇴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게 또 회사의 또 불만이나 이런 회사의 미래나 이런 걸 좀 보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멕시코로 한 3달 정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요? 네, 멕시코로 3달 정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멕시코 그 현지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주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급을 받는데 수요일 날 돈을 받으면 월요일 날 돈이 없대요. 주말에 다 써서. 오. 네, 근데 쉬는 시간이 되면 춤추고 막 노는 거예요. 이제 그분 중 한 명한테 돈이 없다는 분 한 명한테 오늘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 야간 작업을 좀 도와달라, 시급을 2배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2배 버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더 행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한 번에 들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할 일을 조금 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직무를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다른 팀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2년 동안. 그때 느꼈던 게 회사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더 클 수는 없겠구나, 나는 여기에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찾다가 그때 이제 투트랙 영상도 처음 보게 됐고. 아, 저를요? 네. 오. 서 과장님 영상이나 이렇게 구매 대행 관련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영상 그냥 지나가고 아, 저렇게도 돈 버는구나 했는데 주변에 아는 분이 구매 대행으로 뭐 몇천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확신이 생겼어요. 자, 지난달에 목표 매출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 3개월 평균 매출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만요? 네, 중국으로만 오,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 8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매출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순이익은 그럼 어떻게 되지? 이번 달 고정비랑 이런 거 다 네. 진짜 다 빼고 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괜찮네요. 자, 초기 자본금은 그럼 얼마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지난 회사 6년 다녔으면 퇴직금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그 퇴직금을 다 주식에 넣어놔서 네, 힘들 때 나오셨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래서 정말 현금 흐름성이 되게 급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사실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매출이 50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마통해서 땡겨서 썼습니다. 자, 일정한 소득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본인이 매달 받았던 급여가 실수령액으로 그래도 한 400 가까이는 될 거 아니에요. 400은 안 되더라도 그거를 돌파했던 시점이 구매 대행 시작 요이 땅 해갖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구매대행 시작하고 한 8개월, 9개월쯤 됐을 때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네. 와, 8개월? 그럼 직전 3개월 매출은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 더 낮았었겠네요. 네, 그쵸. 오. 이제 그때도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뭐 몇십 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들이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의 거의 절반 정도가 고정비로 나갔었어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목표라도 이루려면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8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8개월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8개월 동안 뭔가 갈아 넣었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부업으로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고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4시간 정도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할 때 순이익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었죠. 이제 구매 대행을 8시간 정도씩 하루에 거의 근무 시간은 8시간 정도씩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루를 완전 갈아놓고 있고 주말도 뭐 정신없이 갈아놓고 있을 텐데 그러면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삶이 싫어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또 뭐 똑같이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현재 삶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4월 달에 와이프랑 그 제주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갈 때 협찬 받은 옷을 입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포스팅을 써서 보내면 원고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켰는데 주문이 60, 70만 원 들어와 있는 걸 딱 보면서 이거다. 이게 제가 이만큼 일하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과 저희 가족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내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가족들까지 전부 다 잘 살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 로열티를 갖고 다니게 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이제 곧. 그쵸? 구매 대행은 그래도 2, 3주 정도 빠르게 업로드를 해놔야지 배송해서 오는 시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최근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리고 지금 업로드하는 거는 주로 어떤 상품을 많이 업로드 하실까요? 저는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판매가 잘 됐던 거는 스포츠, 생활 가전, 그리고 전 대형 기계류, 크무비 이런 제품들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스 마케팅 캘린더 그런데 보면서 이제 어떤 시즌이 있는지 보고 그 시즌 키워드를 좀 찾아서 그런 식의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업로드를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가을 제품을 많이 세팅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네, 지금 같이 성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보스 캘린더처럼 어떤 이슈가 있는지 미리 준비해 놓다가 업로드하게 되면 되게 좋은 소싱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처음 팔 때 어렵지 않게 팔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활 가전과 공구류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생활 가전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조금만 중분류까지만 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전식 제품들, 그러니까 뭐 충전식 청소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배터리를 활용한 그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중국계
좋죠. 국내 제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능이 괜찮은 제품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카테고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크무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크무비는 중국 하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크무비의 적당한 카테고리는 역시 공구랑 생활가전 쪽인가요? 크무비는 저는 가구 아니면은 대형 기계류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요. 대형 기계류로 한다고 하면은 겨울 시즌에 가장 가깝게 왔을 때 제가 판매했던 크무비 제품 중 하나는 그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이런 수요가 엄청 적지만 꼭 구매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 크무비 제품을 찾으면 꽤 괜찮은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전이지만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교집합으로 시즌성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은 분명히 중국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크무비 하다 보면은 파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크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의 마진을 어느 정도 그런 포장 보안이나 고객 CS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최소 마진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여유 마진을 잡고 포장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포장 잘해주는 배대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배대지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크무비 같은 경우에는 다 유선으로 시스를 합니다. 오, 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를 크무비랑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크무비를 문자로 해서 견적을 제출하고 했을 때랑 유선으로 상담하고 그 유선으로 한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고 견적을 보냈을 때랑 전환율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매 전환율의 차이. 네. 아무래도 크무비는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거나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선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견적서를 보냈을 때 이 회사에서 일했던 버릇인 거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좋아져서 크무비는 그래서 전화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리고 또 크무비 중에 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가구는 중국 가구 하면서 물음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종류의 소분류가 나가나요? 가구 같은 것들은 이런 책상 같은 것들도 이런 것도 잘 나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의자, 카페에서 쓸만한 테이블 이런 제품들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좀 있어요. 특이한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구나. 파손 때문에 좀 힘들어 보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파손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는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요즘은 다 잘 돼서 해주나? 한번 파손보다는 조립은 한 번 있었습니다. 뭐 부품 몇 개가 없어요? 아니면 이 부품 가지고 내가 조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크몽에 그 지역에다가 조립대행을 구해서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보내요. 여러분 보내고 있어요. 조립 상품 한번 취급해 보세요. 조립 못하면 그 지역에 크몽을 구해서 직접 조립 기사입니다라고 띵동하고 해갖고 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크무비라든가 뭐 생활가전, 그리고 뭐 가구들, 그리고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정립이 되기 전까지 본인만의 소싱 이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셀러라이프나 뭐 판다랭크 이런 곳에서 카테고리를 전체를 다 뽑아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뽑아갖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치성장님께서는 아웃소싱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도 아직은 프리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또 내가 필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또 아웃소싱하고 나는 판매에만 집중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방식은 조금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에게 딱 맞는 추천할 수 있는 소싱법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벤치마킹 소싱이라고도 하고 뭐 흰 몰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 파는 분 마켓에 가서 이분들이 어떤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어떤 상품이 판매가 되었는지 네이버에 가면은 누적 판매 순으로 정리하면은 판매된 이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상품명과 똑같은 제품 다 복붙하는 거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쭉 보면서 저의 마켓을 꾸려나가면 어느 정도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의 결을 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게요, 누군가는 좀 불편해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셀러인데 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소싱 방법을 이야기하면 불편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노출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상품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톤의 매너 정도는 알아야지만 또 이 일을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감안하시면서 좀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면 주로 어디 매출액이 잘 나오나요? 저는 지금 네이버가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 중에 네이버가 57% 정도 나오고 있고 지마켓이 17%, 쿠팡이 한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마켓을 두 번째로 17%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마켓을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뭐고 어떤 카테고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팔리는 제품들을 저는 CPC를 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G마켓 광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팔리는 상품이면 이제 벌크 키워드 해가 그냥 키워드 때려 박아갖고 하게 되면 잘 팔려요. 맞아, 사실. 근데 이게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분명히 상품이 잘못됐을 거예요. 왜냐면 G마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40, 50대, 30, 40대 남성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꼭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공구를 팔겠네. 그것도 팔고요.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효자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 효자 상품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몇 개나 팔아봤어요? 지금 600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600개. 자, 그 효자 상품은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일단 얻어 걸렸어요. 그쵸. 네. 초반에는 좀 그럴 수 있죠. 2개가 지금 있는데 2개 다 얻어 걸렸어요. 저는 진짜 키워드를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뽑는 날짜를 카테고리마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뽑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네, 들어가면서 계속 뽑고 그 키워드들을 계속 상품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 반응이 오는 제품을 이제 많이 팔렸다 하면은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하고 나서 또 뭔가 반응이 오고 경쟁자들을 보고 계속 나가고 요즘에 이제 효자 상품을 발견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팔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의 예로 내가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결과를 보고 뒤로 이렇게 트래킹 해갖고 뭔가 이론을 만들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시겠어요? 어쨌든 두 개가 터졌는데 이게 왜 터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최근에 얻었던 게 있었는데 그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푸흥님이라고. 그분이 꿀을 짜낼 때 예전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칼을 담궈 놓고 뜨거워진 칼로 이렇게 긁어냈었는데 요즘에 이게 전기로 해서 뜨거워진 게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써본다 해가지고 대량등록에 바로 올렸죠. 누군가가 트래픽을 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던 상품이 정말 대형 인플루언서가 트래픽을 했을 때 누군가는 나도 그걸 한번 사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는 이걸 한번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 거네요. 자, 구매 대행은 CS를 떨어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그 CS는 어떻게 하세요? 현재 CS 진행하고 있는 거는 주문이 들어오면 일괄로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제품이 도착했을 때 이제 잘 받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안내 문자 보내고 이렇게 2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 두려워하시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네. 그쵸. 예. 오히려 CS에 관련돼서 또 재미난 추억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내가 정말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다 배송이 어렵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죠. 그런 것도 받았던 것도 있고 뭐 제품을 크무비 같은 경우에 운송 과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유선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구매하시고 나서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면서 사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네. 역으로. 이렇게 사진이 와서 이거 구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CS가 잘 된 분들은 이게 잘 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신 지 이제 1년 네. 정도 되신 거죠. 진행을 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늘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의심과 확신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팔릴까? 내가 상표를 가공했을 때 될까? 광고를 넣었을 때 돈만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나도 맨날 하는 건데. 이런 의심이 맨날 들어가는데 그냥 하면 그게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저한테 확신을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결과든. 그래서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실행해서 결과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성장통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전업이 좋다, 부업이 좋다. 저는 전업입니다. 전업이 낫다. 네, 전업이 낫습니다. 전업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매출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전업을 했을 때 2배 이상 향상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이 괜찮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월 급여 이상이 되면 그때는 전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또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그냥 전업인 사람들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워라밸 좋은 그런 직장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한테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긴 해요. 분명히 그 가치성장님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좀 달렸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거 너만 알지, 공개해갖고 뭐 이걸로 또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가치성장님이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정말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할 용기와 실행력 그리고 확신,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정보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정보 외에 용기와 확신을 더해주고 싶어요. 아, 이거 정말 되는 거다. 나도 한 명의 일반 직장인이었었고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내 일을 해나가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라는 거를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채널의 방향성이 확실하네요. 자, 좋습니다. 뭐 본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구매대행 입문자분들에게 또 저희 투트랙 채널에서 특별히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구매대행 모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모두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취업 준비할 때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4년, 뭐 자격증 공부, 남자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면은 최소 6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온라인 판매나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면 무자본, 단기, 고매출 이런 키워드에 좀 되게 빨리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에 현혹되지 말고 아, 정말 나는 이걸로 내가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지 성과가 나오는 분야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중요하다, 내 사업에서. 그 이유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우선 사업적인 계획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구매 대행은 이제 많은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효자 상품을 찾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위탁과 지금 사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쪽을 좀 이제 잘 안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사업적인 목표고, 인생 계획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금 흐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벌 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지금은 벌고, 거기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나가자면 저희 가족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돈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모님이 이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또 대견스러워 하실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는 투트랙님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투트랙님께서 중국 구매된 객단가가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적용해서 꽤 괜찮은 효과를 봤습니다. 아, 진짜. 벌써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지금은 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렇게 또 잘 활용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구독자분들도 오늘 가치성장인가의 인터뷰 내용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가치 성장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